제가 TQQQ 장치 전략, MDD 방어법이라는 전략을 요즘 방법론을 올리고 또 백테스트한 결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DD 방어법 다양한 응용 버전을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비교를 언제 해볼 거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기간 동안에 현금 비율과 MDD 커버 비율 조절을 통한 응용 버전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 전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제가 올렸던 방법론 영상, 그 다음에 지난 19년간 백테스트한 영상을 꼭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MDD 방어법은 현금 비중, TQQQ 대 현금 비중, 그리고 커버 가능한 MDD 범위 조절을 통해서 안정성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막연하게 그래서 만약 20년을 이 방법으로 투자하신다면 뒤로 갈수록 안정성을 높이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현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커버 가능한 MDD를 넓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과연 이렇게 응용을 한 버전들이 실제로 하락장에서 성과가 더 좋았을지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백테스트한 기간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기간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때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5년이 되는 정고점 회복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DD는 무려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때를 위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때일수록 안정성 높인 버전들이, 안전성을 높인 응용법들이 더 효과를 발휘했었는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한 응용법 버전들입니다. 총 4가지를 했어요. 자, 일단 먼저 MB를 잘 안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께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를 했는데 제가 NBA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농구 선수들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제임스 하든 버전이에요. 얘는 하든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공격력에 올인한 선수죠. 수비는 거의 안 합니다. 수비 거의 안 하고 하지만 공격력 극강. 그래서 공격력에 올인한 버전인데 그중 현금 비중 20% 굉장히 적죠. 그런 다음에 MDD 커버 범위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까지밖에 풀로 커버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에 거의 올인한 버전입니다. 그 다음 버전은 코비 브라이언트 버전인데 코비는 공수가 되게 밸런스가 좋기로 유명한 선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약간 늘리고 그리고 MDD도 마이너스 50%까지 커버 가능하게 하면서 이 공격과 수비를 둘 다 좀 균형 잡게 할 수 있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서 이 버전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다음은 앤서니 데이비스 버전입니다. 이 친구는 공격력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수비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친구죠. 이 선수가.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커버 가능 MDD 70%까지 거의 이 정도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버전을 테스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벤 월러스 버전. 이 친구는 제임스 하든과 거의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공격력 없습니다. 그냥 수비로 먹고 사는 친구예요. 수비력을 극강으로 올린 버전으로 현금을 50%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커버 가능한 MDD, 현금 풀로 커버 가능한 MDD를 마이너스 90%까지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버전은 추가 적립금이 없어요. 추가 적립금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풀 내에서 해결을 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면은 4가지 버전이 과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게 평가금 변화 추이거든요. 시작부터 정고점 탈환 때까지 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수비력에 올인한 버전이 그 추가 적립금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밸런스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지는 MDD였기 때문에 공격력에 너무 치중한 버전들은 뒤에 효과가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이 그래프를 잘 살펴보시면 리만 브라더스 때
그 하락이 오는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은 그 전고점 회복을 위한 거의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공격성에 올인한 버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요 부분만 따로 잘라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요 부분만. 그 부분만 잘라서 봐도 보시면 앞에 하든 버전이나 코비 버전이 더 성과가 좋았어요.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게 빅벤 버전이고요. 수비력에 올인한 버전이고요. 그 이유를 또 제가 엑셀을 이제 숫자를 살펴보면서 생각한 결과 그 이유가 이 TQQ가 하락을 할 때 MDD-90까지 갈 때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튀어 오르는 구간들이 있죠. 이 튀어 오르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잘 들어갔으면은 요 구간들에서 수익이 꽤 짭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하든과 코비 버전 같은 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밸런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보이시죠? 요때가 바로 요렇게 TQQ의 가격이 반등을 하는 구간이었어요. 요런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주면은 제가 백테스트한 결과를 보니까 요런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공격성을 추구하는 버전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네 가지 버전이고요. 자, 현금 비중 점점 늘리고 커버 MDD 범위 점점 늘렸습니다. 하든 버전은 추가 투자금이 12,000불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금이 실제 투자 원금만큼 좀 들어간 거죠. 전고점 회복 시의 금액은 74,000불, 그 다음에 수익은 52,000불로 수익률이 거의 200% 넘었고요. MDD는 마이너스 65%였습니다. 보시면 점차 MDD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 이걸 늘리면서. 하지만 보시면 벤 월러스 버전은 MDD가 마이너스 88%였어요. 이게 너무 의외였거든요. 어, 이 추가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이고 보시면은 요럴 때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매수에 이 마이너스 90%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매수층이 넓게 퍼져 있거든요. 요 버전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가 그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 90% MDD가 왔을 때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버전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90%까지 커버번을 잡는 거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두 개, 요 코비 브라이언트와 앤서니 데이비스 버전, 그 다음 현금 30에서 40% 비중에 MDD 커버 50에서 70% 정도가 제 생각에는 스윗스팟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방법을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저는 요 범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금 30, MDD 커버 50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백테스트 영상은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서 이제 멈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서 과연 성과가 어땠는지 제가 매달 올리는 투자일기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경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